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40대 평범한 여성이 이혼 후 혼자 살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부산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욕심 가득한 시댁 사람들의 민낯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부산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도 부산에 살고 계셨지요. 남편과의 결혼은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다 생각해요. 결혼을 해야 할 시기에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시부모님을 뵙고 나니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여겨 결심했습니다. 물론 결혼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다르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진행되는 것이 결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편도 시부모님도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더군요. 바로 남편의 누나들이었습니다. 남편보다 10살, 15살 차이가 나는 두 신우들이요. 제가 남편과 동갑이니 저와도 똑같은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과의 첫 만남도 잊지 못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아가씨예요. 난 첫째 누나. 이렇게 멋진 아가씨랑 결혼을 다 하고 우리 동생 복 받았네. 근데 평소에 요리는 잘 안 해요. 손톱에 네일 아트를 했네. 언니, 설마 그럴 리가. 석훈이가 엄마 요리 먹어서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요리 못하는 여자는 안 데려오지. 근데 공장에서 일한댔죠? 괜찮겠어요? 공장 다니면 일찍 출근해야 할 텐데 아침 차릴 수 있나 모르겠네. 시누이들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누이들과 사는 것이 아니니 따박따박 말 대꾸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다행히 남편은 시누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수더분하고 유순한 사람이라 뭔가를 까탈스럽게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닌지라 남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다면 연애 때 이미 헤어졌겠죠. 지금 마음으로는 차라리 그때 박차고 나왔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제 팔자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꿀같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승진을 한 상태이고 저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물론 우리 부부는 신혼답게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며 서로를 아껴주었고요. 제 예상대로 시누이들과 만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부모님과는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할까 걱정하셨던 시어머니는 저희를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 불러주셨지요. 당시 시부모님은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추어탕 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쯤 가게 확장을 고민하시다 저희 결혼으로 미루어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 가게에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누이들과는 식당에서도 만나지 않으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두 분도 일하시며 생활을 하시는 상황이라 저희가 맞벌이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모두 이해해 주셨지요. 그리고 저희 결혼 후 시부모님의 가게를 확장하면서 더 바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죄송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주말에 시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2년 차쯤 됐을 때 아버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모두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애들아, 요즘 우리 가게가 너무 바빠. 그래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 뽑기 전에 우리 가족 중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다들 오라고 했다. 처음엔 너희들한테 식당을 물려줄 생각은 없었는데 가게가 잘 되니 자식 중 한 명이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야. 너희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면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큰딸, 작은딸은 다 쉬고 있잖아. 식당 직원으로 와서 일도 배우면서 돈도 벌 생각은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아까웠겠지요. 그런데 돈 좀 벌 수 있다는 것만 보고 덤비기에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도와드리는 걸 해봤으니 더 잘 알 수 있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준비해야 하고 늦게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니 섣불리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신우는 전업주부였고 작은 신우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무구 하나 자신 있게 맡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생산직이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해 그냥 가족회의 참석하는 느낌으로 듣고만 있었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봐야 동네 장사하는 가게인데 잘 돼봐야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엄마도 알다시피 최서방이 예민해. 밖에서 음식 냄새 묻혀오면 분명 싫어할 거예요. 큰 신우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작은 신우를 쳐다봤어요. 우리도 안 돼. 엄마, 생각해봐요. 나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들도 봐야 하잖아요. 또 가게 일 바쁘게 하는 것도 체력 약한 나한테는 무리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큰 신우가 아니, 올케가 하면 되잖아. 그냥 공장 다니는 것보다는 식당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갑자기 저한테 화살이 오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신우이도 그래, 옳게. 그게 좋겠다. 어차피 공장 일도 힘들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엄마한테 와서 일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다고 돈도 얼마 안 주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일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렇게 해줄 거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떠밀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싫었거든요. 공장 일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오래 다닌 직장이라 익숙해져 있고 무엇보다 시댁이잖아요. 남하고 일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시부모님과 트러블을 잘 해결할 자신이 없었고 집안일을 전부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절했어요. 형님, 지금 잘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굳이 그만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님 일하시는 거 보니 쉽게 생각하고 시작할 일도 아니고요. 그래. 그러니깐 올케가 딱 일하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빨리 가족이 돼야 하잖아. 같이 일하면서 함께 있는 게 최고지. 엄마도 올케라면 뭐든 믿고 맡길 수 있으니 더 좋지. 한번 생각 잘해봐. 그래. 공장이 힘들기만 하지 조금 더 나이 먹으면 그런 일은 하지도 못할걸. 근데 우리 엄마 봐. 아직까지 정정하시잖아. 그러니 올케가 맡아줘, 응? 큰 신우와 작은 신우가 말을 하면 할수록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 표정을 보니 차마 못하겠다고 고집 피우긴 힘들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워낙 자상하시고 신중하신 분들이라 결국 제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이 저에게 집안일을 떠맡긴 것만 빼면 그 말이 틀린 건 없었으니깐요. 공장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것도 사실이고 나이가 더 들면 하기에도 힘든 직업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니 네, 알겠어요. 제가 맡아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신우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기로 하고 가족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시누이들은 마치 귀찮은 일 하나를 제게 떠넘기고 기뻤는지 고맙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정신이 하나 없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점차 몸에 익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2, 3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 주력 메뉴의 레시피도 알려주고 음식을 만들어 보게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냥 가게를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알려줄 때 왜 그러실까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게를 확장한 뒤 가게 자체의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진짜 저한테 가게 레시피를 다 알려주셔도 돼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가 너무 잘 되잖아요. 이런 건 다음 사장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저희한테는 가게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고 하셔서. 그땐 그랬지. 장사가 계속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으니 그냥 직원 뽑는다고 말한 거였지. 그래도 가족 중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거 다 알려줄 생각이었어. 음식 솜씨가 있으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테니깐 가게가 잘 되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도 했었고. 가게를 물려준다고요? 그래. 이렇게 잘 되는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보다 가족이 이어받아서 하면 좋지. 그때는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다만 그래도 내가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젠 내가 받아서 이끌어 가면 되니깐 지금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를 이어받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열심히 배우길 원하셨을 때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진짜로 저에게 뒤를 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저를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가게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며칠 뒤 큰 신우가 저에게 잠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중엔 외출이 힘들어 가게로 오시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있는 데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라 하여 약속을 정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큰 신우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 물어보려고 하는데 큰 신우가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올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너무 당황해. 네. 갑자기 무슨, 엄마 가게 말이야. 엄마가 올케한테 가게 물려주겠다고 했다면서? 아니, 어떻게 그 가게를 올케한테 물려준다고 하냐고? 뜬금없는 신우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두 딸에게 먼저 기회를 준 시어머니였고 그거 싫다고 저한테 떠넘겼던 게 신우들인데 말이에요. 그런 건 원래 딸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엄마랑 일하면서 그런 여우짓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돈에 눈이 뒤집혔어도 그렇지. 가게를 홀라당 가져갈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설마 처음부터 그런 거 생각하고 일하러 들어가겠다고 한 거야? 그때부터 작정한 거냐고 묻잖아. 형님,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형님들한테 먼저 같이 일하자고 하셨잖아요. 두 분 다 못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가게 들어간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땐 그랬지.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직원이었잖아. 그 가게 물려받는 거 알았으면 내가 했겠지. 듣고 있자니 욕심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그걸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형님,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머님한테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하셔봐야 시간 낭비이고 서로 기분만 상할 뿐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가게가 제 것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어이없을 뿐이네요. 제 말에 큰 신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 직접 이야기할 테니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한테 원망은 하지 마. 그렇게 말한 후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거는 거 보니 제 딴에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딸한테 가게를 물려줄 거라 믿고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될 리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여보세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올케 말고 나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올케가 엄마 밑에서 열심히 일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엄마가 평생 일군 사업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며느리가 무슨 말이야. 그러다 걔네 이혼하면 남이잖아. 그러니깐 내가 대신 물려받을게요. 지금부터라도 엄마 밑에서 일 배우면 되잖아요. 큰 신우의 선 넘는 발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 식당 사장이 장난인 줄 알아? 가게 사장이 될 기회를 차버린 건 너희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나는 식당 일 하찮게 여기는 너희들한테는 넘길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식당 운영에 대해 알기나 해? 여태껏 식당에 한번 나와 도와준 적도 없는 것들이 무슨 가게를 넘겨받겠다고 난리야. 결혼하고 바쁘다고 하면 와서 도와주고 지금은 이렇게 잘해주는 건 내 올케뿐이니 식당은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내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며느리가 예비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냉정하고 확고한 시어머니의 말에 놀란 건 큰 신우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에도 딸이 아닌 며느리에게 가게를 물려준다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옆에서 일하며 지켜본 시어머니는 성실한 자세, 책임감, 가게에 대한 관심도 이 세 가지가 예비 사장의 덕목이라 보고 있는 분입니다. 가족 회의에서 모든 가족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꺼내신 것도 일부러 예비 사장을 염두하고 있다는 말을 아끼신 것도 모두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식당 운영에 관심도 없는 자식에게 물려줘 파산에 이르게 하느니 차라리 관심 있는 자식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서 식당을 잘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걸 절대 알 길 없던 큰 신우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게 사장 자리를 탐냈으니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는 건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뭐? 엄마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올케가 하는 거
내가 못할 거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이미 며느리한테 비밀 레시피도 다 알려줬으니 내 손을 떠난 일이다. 그러니 너도 더 이상 관심도 없는 가게 일에 관심 끊어라. 하라고 할 땐 서로 미루더니 이제 와서 아깝냐? 그런 못된 마음으로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 결국 제 앞에서 망신만 당한 큰 신우는 저를 째려보더니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떠나는 큰 신우 뒤에서 살펴가세요, 형님. 친절하게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제 말에 더 짜증을 내며 가버렸어요. 그 뒤로 큰 신우는 더 이상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꼬투리를 잡아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 고스란히 보였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 없이 받아줬더니 선을 넘기까지 하더라고요. 올케도 참 너무하다. 욕심 부릴 게 따로 있지.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 막말로 그 식당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게 맞냐고. 다른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가 결국 시어머니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큰 신우는 저를 돈 욕심내는 나쁜 며느리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죠. 사실 저는 큰 신우가 저한테 나쁜 말을 하도록 일부러 놔둬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저를 더 열받게 하려고 더 심하게 저를 자극할 테고 그걸 시어머니가 알 수 있도록 상황만 만든다면 시어머니의 분노가 더 클 테니깐요. 저는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하면 될 일이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가 큰 신우를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 신우가 재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제게 찾아와 상상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안 단속을 못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내가 나쁜 말을 듣게 만들었네. 이게 내가 어정쩡하게 일 처리한 탓이니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마.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몸둘 바를 몰랐지요.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잘못 없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서류는 다 정리해놨다. 식당 공동대표로 이름 올리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돈에 욕심을 부린다는 말은 듣지 않아도 될 게다. 대표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누가 상관하겠냐? 식당 와서 테이블 한번 닦아 본 적 없는 것들이 입으로만 가게 위하는 척 하는 걸 듣고 있으니 괘씸해서 안 되겠다.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반강제적으로 시부모님 식당의 공동대표가 돼버렸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형편없이 했거나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는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제가 공동대표가 되고 나서야 큰 신우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말을 했다가는 시어머니의 분노만 살 뿐이니 말이죠. 그렇게 식당의 일은 마무리가 되었고 힘들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우들과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식당의 문제는 확실히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갈등은 돈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생겨나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8년쯤 되니 저도 40이 다 되어가고 시부모님은 80이 다 되고 계셨어요.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은 한 건 아니지만 두 분 다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하셨기에 늘 건강히 옆에 계셔주셨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 새벽 출근한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재료 준비를 위해 일찍 갔었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장담 못했을 수도 있었대요.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편마비가 생긴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식당에 출근을 못하셨고 저와 시어머니는 더 바쁜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이 혼자 생활을 할 수 없기에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만 했어요.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번갈아가며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친정엄마의 연락에 저는 서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애야, 어쩜 좋냐? 너희 아버지가 빙판에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졌대.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빨리 좀 와줘야겠다. 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부모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날따라 일이 있어 아버님을 돌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셋이서 돌아가며 간병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간병을 하지 않는 날은 그동안 밀린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미리 잡아놓은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둘째 신우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둘째야, 너 오늘 아버지 병간호 좀 해야겠다. 아버지 아프고 나서 한 번도 간호한 적 없잖아. 앞으로 더 해달라고 안 할 테니 오늘만 좀 해. 시어머니의 말에 작은 신우는 별말 없이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아버지 수술할 때 직접 병원에 갔고 너무 놀라 정신없는 친정어머니 대신 각종 보험을 알아보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완전히 녹초가 된 채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녁 10시쯤 작은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올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를 시켜 자기 일을 나한테 떠넘기다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아무리 일이 있었어도 나한테 맡길 일이 아니잖아. 올케도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인데. 전화를 받자마자 화내는 작은 신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형님, 저도 아버님 병간호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에요. 친정 아버지 수술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저는 외동이라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아버지인데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간병이 아니라 아버님 얼굴 뵙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일이잖아요.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어이가 없다, 정말. 너만 바빠, 나도 바빠. 나도 우리 시부모 수발되기 바빠서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결혼하며 출가 외인이고 각자 집안 챙기는 게 당연하지. 왜 남한테 피해 줘가면서까지 일을 떠넘기냐고. 정말 듣고 있자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공손한 척 하더니 결국 일이 끝나고 저한테 전화에 화풀이하는 꼴이라니 한마디 더 할까 싶었지만 어차피 말도 안 통한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서라도 작은 신우는 절대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 전화를 받고 일주일쯤 뒤 작은 신우가 시아버지 입원한 병원 근처에 있는 상가 빌딩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은 1층엔 오락실, 2층엔 PC방, 3층엔 사교 댄스 학원뿐이었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니 PC방이 아니면 사교 댄스 학원인데 3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 수발 들어서 힘들다는 사람이 사교 댄스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자기 친정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사교 댄스를 추고 싶은 건지 참 열불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건 알고 있죠. 작은 신우가 귀담아 들을 것도 아니고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생각지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작은 신우의 남편 전화였습니다. 원래 연락할 일이 없는 사이고 할 말이 있어도 남편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게 더 편한데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도 몰랐던 관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아예 받지 않고 있다가 2번이나 전화가 와 받았답니다. 처남댁, 내가 꼭 처남댁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 네, 아주버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주버님이 제게 무슨 말을 할 게 있나 싶었죠. 신우이나 남편을 통하지 않고 연락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오늘로 벌써 4일째 장인어른 병간호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가보고 살필 수는 있지. 그렇다고 우리 집 일도 있고 부모님 일도 있는데 친정에만 매달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장인댁에는 자식이 셋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간병도 나눠서 해야 맞는 건데 우리 집은 작년에 형님 돌아가시고 이제 나 혼자라 힘들어요. 좀 생각 좀 해봐요. 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딱 한 번, 저 대신 다녀간 이후 한 번도 간병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순번을 정해 간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처남댁이 힘든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와이프를 오랫동안 붙잡아 놓으면 안 돼요. 친정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못하겠다고 가버리고 지금 며칠째 집에 오지도 않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아주버님, 잠시만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작은 형님은 아버지 병간호는 딱 하루만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친정 간다고 부탁한 날 딱 한 번요. 그 뒤로는 와보지 않으셨고 지금도 남편이 아버님한테 가 있어요. 어쩌다 병원에 오시면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가시는데 무슨 병간호를 하신다고 하세요? 뭐? 그게 정말이에요? 네. 못 믿겠으면 어머님이나 남편한테 전화해 보세요. 형님 2분은 빼고 3명이서 순번을 정해서 간병 중이니깐요.
남편에게는 친정아버지 간병한다고 거짓말하고 열심히 놀고 있었던 작은 신우의 대담함이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지요. 작은 신우를 혼쭐 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깐요. 아주버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아버님 병원 근처서 작은 형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게 사교 댄스 학원에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사교 댄스라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틀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작은 신우는 아주버님한테 엄청 혼나고 시댁에 왔거든요.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 저를 째려보기만 하더군요. 옳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말까지 하면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한 거야.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화났는지 알기나 해.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집안 시끄럽게 하냐고. 느닷없이 저에게 화를 내는 작은 신우를 보며 저는 억울하다는 듯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엄청 소리치셨다고요. 왜 형님한테만 아버님 병간호 시키냐고 말이에요. 제가 하지도 않을 일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본 거 그대로만 말씀드렸을 뿐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서방이 그렇게 화를 내? 둘째, 내가 말해봐라. 시어머니 눈치를 보던 작은 신우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신우를 보며 저에게 물으셨지요. 아는 그대로 말해라. 지금 당장. 저는 모시기는 척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전화와 하신 이야기, 작은 신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길래 사교 댄스 학원에 가는 걸 본 적이 있다고만 말씀드렸다는 이야기까지. 뭐? 너희 아버지 핑계대고 지금 춤바람 났다는 말이야? 내가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어. 그런 주제에 올케가 하루만 아버지 간병해달라는 것 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냐? 시어머니도 친정 아버지도 너한테는 그 사교 댄스보다도 못하다 이거네. 모든 걸 알아버린 시어머니에게 등짝을 한 대 맞은 신우는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을 누구 탓을 하겠어요.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한 작은 신우는 남편 눈밖에도 나고 어머니에게도 잔소리를 들은 후론 본인 시어머니 수발에만 전념하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아버지 병간호 안 할 거면 시어머니라도 잘 모시라고 하면서 다시는 친정 핑계대고 거짓말로 속이지 말라고 큰 소리 치셨거든요. 결국 이 두 사건으로 저와 신우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돈돈해졌지요. 시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편마비로 인해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동은 힘드셨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신우들 반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왜 계속 병원에 입원시켜요? 이젠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잖아. 나도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다. 그리고 다들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집에서 돌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말이 안 돼? 내가 복지센터에 상담받아봤어. 주간 보호라고 낮 시간에 어르신들 돌봐주는 데가 있대. 형님, 그럼 비용이 좀 들 텐데 셋이서 나누면 될까요? 솔직히 당장 집에서 시아버지를 하루 종일 보라는 것도 아니니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3남매이니 셋이서 나누면 비용도 감당할 만하다 생각했고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퇴근하고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 아버님도 주무시는 시간이 되니깐요. 그런데 신우들은 그 돈은 절대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옳게. 정말 욕심이 끝도 없구나. 부모님 가게 물려받는 건 옳텐데 왜 우리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해. 막말로 부모님 재산은 딸랑 식당 하나뿐인데 그거 다 가져가면서 부모님 모시는 건 같이 하자는 거야? 가게를 가져갈 거면 책임도 져야지. 그러면서 돈을 절대 못 준다며 버티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해 남편에게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이 주간 보호 비용을 저희한테 다 내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누나들 말이 틀린 건 없지. 솔직히 당신이 가게 물려받으면 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는 건데 왜 누나들이 돈을 내야 해? 식당 잘 돼서 당신 돈도 잘 버는데 그냥 당신이 내면 되잖아. 지금 나더러 아버님 스물 대면서 돈까지 다 내라고 하는 거야?
그 가게 물려받기 싫다고 난리치운 사람이 형님들이야. 게다가 가게 물려주시는 것도 어머님 뜻이었고 내가 달라고 졸랐어? 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데? 나도 돈 못 내. 그럼 우리 집에서 모시자. 그러면 되겠지. 너무 화가 난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남의 집안 사람처럼 말하네. 그럼 그렇게 하던지. 하며 코 웃음 치더군요. 남편은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를 할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놔둬 버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피 보는 건 남편일 테니깐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시아버지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정상 아버님을 집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를 닫을 수 없으니 제가 일하는 동안은 어머님이 아버님을 돌봐주시고 제가 퇴근하면 제가 아버님을 돌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아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제가 왜요? 저도 일하느라 바빠요. 여기 일 안 하는 사람 있냐? 그럼 너는 주말에 아버지 보면 되겠네. 그리고 나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역시 공정한 시어머니는 남편이 해야 할 역할도 명쾌하게 정해주시고 시아버지의 간병을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시어머니의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니 남편이 불려가는 일이 많아졌지요. 결국 어머님의 잦은 호출이 감당이 안 됐던 남편은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시작한 거야? 내가 당신보다 아버지를 더 오래 보는 걸 알기나 해?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리고 억울한 척하지 마. 내가 당신보다 아버님 수발은 더 많이 들고 있거든. 내가 그것만 해? 집안일에, 가게 일에, 육아까지 내가 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건데. 그리고 당신이 당신 부모 간병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게 이상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입원이며 주간 보호며 모두 거절한 게 당신들 남매였어. 왜 이제 와서 당신 할 일 많아지니까 난리냐고. 그러게 왜 형님들 편 들어서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한 거야? 내 말 안 듣고 새남매 입맛대로 하고 싶어 했던 당신 탓이야. 그래서 나 엿먹어보라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내가 당신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간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만 말하고 당신 가게 그만둬. 내가 회사 그만두고 가게 나갈 테니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해? 진짜? 진짜 일 그만두고 가게 일하겠다는 거야? 대체 왜? 내가 언제까지 당신 눈치 보며 살아야 하냐? 이번 일도 봐.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나 엿먹으라고 이런 수작질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신 좋아 안 했고 당신한테 의지한다고 나를 별것 아닌 놈 취급한 게 당신이잖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쁘게 살았던 것뿐인데 무슨 소리를 듣고 일어나 싶었지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냐고. 내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난 이제 당신 들러리로 살지 않을 거니깐. 완전 찌찔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남편놈 얼굴을 보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지요. 단순한 싸움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남편은 단순한 게 생각할 마음이 없는 듯 했어요.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제가 조용히 되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말은 잘 알아듣네. 이혼해. 가게는 나한테 넘기고. 가게? 그 가게가 당신 것도 내 것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와.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는 나도 좋아. 내가 부모님 두 분 보고 살았지. 찌질한 당신이랑 당신 누나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이혼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니깐.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놈은 제가 없어도 가게 일이며 집안일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더군요. 하지만 이혼 직후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남편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고생이 참 많았어. 내 밑에서 힘들게 일하고 시아버지 병수발에 육아까지 모자란 아들놈 때문에 이리 이혼까지 하게 돼서 속상해.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일군 가게이니 내가 완전히 가져가거라. 그걸로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살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하면 충분히 가게는 잘 살릴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의 말에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신우들 말처럼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식당을 그대로 물려주겠다니. 어머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이혼했는데 그것까지 받으면 그만해라.
내가 너 좋으라고 주는 줄 아냐? 내 손주들 생각해서 주는 거고, 내가 평생 일군 가게 살리려고 주는 거다. 애들 데려가면서 가게까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내 아들하고 이혼했어도 손주는 내 손주들이다. 그러니 딴 말하지 말고 받아가라. 우리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우리 걱정을 말고. 어떻게든 가게를 저에게 넘기시려고 애쓰는 시어머니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를 온전히 물려받았습니다. 단독 대표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게를 넘긴 후 아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안부 전화라도 할 때면 항상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계셨지요. 남편 놈이 버는 돈으로는 간병인을 구할 수 없고 신우들이 봐줄 사람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으셨죠. 이혼 후라 집에 찾아가 볼 수 없었기에 걱정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기를 6개월. 어느 날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거들먹거리며 명령조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리셨거든. 아버지 병간호 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그렇다나 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 좋아했지. 옛날 정을 봐서라도 우리 부모님 좀 돌봐줘야겠어. 가게 걱정은 하지 말고 그 가게 나한테 넘기면 다 해결될 거니깐 당신은 부모님만 돌보면 되는 거야. 내가 월급으로 돈 줄 테니깐. 야! 정신 나간 소리 작작해! 전 남편의 말에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나 봅니다. 당신이 병간호하면 되지. 왜 나한테 명령질이야?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깐데. 뭐, 가게 넘기고 부모님이나 돌보라고?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안 할 거니깐.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전 남편은 가게가 아직도 어머님과 공동대표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표 자리에 없다고. 제 말에 충격받은 남편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저에게 쏟아붓더군요. 그 욕을 들으니 제 자식의 아빠라는 게 다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지. 나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모시게 될 판이거든. 그것도 돈 한 푼 받을 데도 없고 가게라도 있어야 누나들이 부모님 수발 들도록 만들 거 아니야. 참 대단한 아들이네요. 가게가 있어야 누나들을 간병에 끌여들이겠다니요.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을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만 더 힘들어졌겠죠. 시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아닌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려고 한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가게인데 자기 자식들은 헐값에 팔아버릴 걸 예상한 건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을 보면 제 자식만큼은 절대 저런 짓 못하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아픈 후 진심을 다해 가족을 위해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